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도 챙겨놓고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우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은 다닐만 하고요. 날씨도 괜찮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 마켓 시장하고 알트코인 시장이 잘 끝났죠. 마켓 시장 같은 경우는 1.5%가 올라서 끝났고 알트코인은 거의 6% 가까이 상승이 되면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마켓 시장은 왜 이렇게 적게 올랐을까? 그래서 메이저 코인이었던 시총 위주로 좀 따져서 보면 이더리움하고 도찌가 마켓 시장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알트코인들도 동반 강세가 일어났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상승이 나오면요, 항상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가고 하락을 해도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만큼 이제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켓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르면 하락도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지탱해주는 힘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좀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은 거의 보합권에 와 있는데 종가로 좀 보니까 뭐 대략 한 6,180만원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하게 좀 하락은 되고는 있지만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자, 분봉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요 구간 자리가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반등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요런 흐름에서 하락 패턴이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계단식 패턴이 추가적으로 발생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락을 해도 6천에서 5,900만원 선이 지금 현재까지로는 단기 지지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종가로 또 지켜주면 괜찮지만 이탈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4월 19일 날 종가가, 한 주의 종가가 마이너스 20%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대략 한 18%에서 19%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또 13% 정도 하락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 그림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좋지만 어느 일정 구간을 크게만 이탈시켜주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가 저는 5,900에서 6,000 자리로 좀 세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락보다는, 만약 6천선 자리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그 주봉의 일봉의 그림이 장기 행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 장세가 나올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또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날 거냐고 봤을 때,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번 달까지 해서 5월, 4월, 5월 해서 조금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10월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상승장을 탔었는데, 과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을 다 팔고 나간 거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건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게 검은색이 5일선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지켜주거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월 단위로 본다는 거는 한 달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매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잘 끝나냐, 선을 지켜줬냐,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이탈은 됐지만 이탈시키지 않았냐, 아니면 이탈됐냐, 그런 걸 좀 따져서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탈이 됐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많이 빠진다고 해도 한 4,900에서 5,00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또 반등 가능성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흐름이 시장을 견인하고 뭐 알트코인들을 견인하는 그 흐름 자체가 초기에는 작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봤고요. 근데 이제 이번 달 혹은 4월 정도에서 5월 초 정도부터는 이더리움의 흐름이 바뀌었죠. 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갔는데 이때가 이제 4월 26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26일서부터는 비트코인 흐름보다 더 좋다. 메이저를 공략하실 분들은 요 공략하자라고 해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계속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제 좀 보시면 자, 일단 거래량을 좀 제외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중요한 부분은 4,800만 원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종가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흐름으로 해서 고점을 좀 보시면 518만 원, 아니요, 511만 원이네요. 511만 원 자리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뭐 딱히 저기는 아니지만 510만 원만 회복돼서 끝나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꼭대기 코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대기에서 사면 항상 위험 손실이 너무 크더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로 인해서 꼭대기에서 사버리면은 이제 대처가 좀 잘 안 된다. 중간에서 사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바닥에서 사도 힘들어하는데 꼭대기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 일단 방향성이 너무 이제 체크가 좀 안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보시면 월봉에서 뭐예요?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없습니다. 일봉이나 주봉으로 세세하게 보면 조정이 있지만 지금부터 계속 간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 좀 의견이 있고, 자, 또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기사를 보시면 뭐 기관 투자에서 들어왔고 그 투자 또 상품에 대한 것들이 출시가 되고 각 지역마다 이런 이제 상품 출시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이제 뭐 펀드 회사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근데 이더리움을 많이 언급하죠. 이더리움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지만 길게 보면 올라가겠죠. 예, 길게 보면.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 흐름은. 그래서 항상 흐름이라는 게 많이 올라와서는 끊기게 돼 있습니다. 끊겼다가 비트처럼 좀 빠졌다가 다시 가야 차트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길게 가게 돼 있어요. 요 상태로 계속 간다. 다음 달도 가고, 그 다음은 가고, 그 다음날 간다. 그럼 뭐 계속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급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단기간에 수익이 나서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꾸 매수가가 300만 원대 혹은 그 이하로 사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 방향으로 편하게 가져가자. 하지만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조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팩트 있게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보시면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상승 구간 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제 최근까지 보시면, 자, 종가로 한번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언제 이탈됐죠? 5일선 이탈이 5월 12일 날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흐름이 약간은 추세가 좀 꺾였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이 언제 붙을 거냐? 그건 아까 이제 510만 원이 다시 넘어서 끝났을 때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475만 원대가 475만 원 자리가 또 단기 손절 혹은 익절 자리 구간으로 조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도 좀 보시면, 리플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잘 받았고 아직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요 1,700원 자리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다시 재반등이 가능할 때 2,000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하락으로 완전히 또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 1,500 중반에서 1,600원 정도까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거를 캔들을 보고 차트를 볼 때 딱 하루에 오늘 움직이는 변동성의 이유를 가지고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느 정도 큰 틀을 좀 놓고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쪼갰을 때, 또 분봉으로 또 쪼개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냐. 그래서 저도 이제 보는 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도 가끔씩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투자 심리도도 확인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 1, 2, 3위는 무조건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토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오늘의 흐름, 딱히 내일의 흐름 여기 아니고 일단 전체 흐름을 놓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5가지를 제가 분석해서 비교했는데, 그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코인에 대한 상승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치코인도 좀 보시면 종가가 잘 끝났습니다. 680원이 넘어서 끝났는데, 지금은 장중이기 때문에 80원 밑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자리값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80원이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680원 밑으로 종가로 끝나지만 않으면 700원 단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짧게만 본다고 해도 780원, 많게는 한 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치코인도 일봉으로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월봉으로도 놓고 보면 이번 달 꼭대기를 찍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치코인을 공략하실 분들은 가능한 조정을 좀 많이 받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 공략으로 도치를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짧은 수익은 먹고 나올 수 있겠지만, 길게 가져간다라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가 되고 나서 가져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코인이 15%, 10%, 뭐 8%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코인들이 더 많아요. 조정받거나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시장을 체크해서 보시면 이 관계가 코인들의 그 서로 코인들이 엮여 있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뭔가 분석을 할 때 차트적으로 내가 구조를 안 보신다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접근하신다, 어떤 기업 분석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그거에 대한 조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파트너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따져보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본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즉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갔냐 들어왔냐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맵에서 보시는 그대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투자를 해서 수익 나는 게 목표긴 하지만 내 자산을 조금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추세 전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보유는 50%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전까지는 소액으로 놀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소액으로 놀아야 돼요. 소액으로 놀되 비중은 50% 남겨놓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소액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막 달라붙고 하시면 안 되고, 추가 매수도 어떡하죠? 분할 매수, 간격 폭이 30에서 50 될 때 공략을 좀 하자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들이 돌고 알트코인들이 뭐 돌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시세가 많이 못난 코인들 위주로 또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 전체가 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이 빠진 코인들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빠진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직도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그런 코인들도 다시 한번 제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각자 기준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고 투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참고 내용으로만 좀 들어주시고, 그냥 요렇게도 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은 실시간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손실 본 코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익절 구간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잘해서 100%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참고로 좀 어느 정도는 잡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요렇게도 접근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